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5월 17일자 진행하겠습니다. 다소 늦은 시간에 진행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AI 아첨 사용자 대인관계에 부정적 영향 미친다. 5월 14일 국민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AI 동조에 자신이 옳았다 확신 커져 타인의 사과 행동 수정 의지 줄어 인공지능의 아첨 시코펜시라고 발음해야 되나요? 기능이 일반 사용자들의 대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새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인관계 갈등 상황에서 AI가 사용자의 입장을 두둔해주자 자신이 옳았다는 확신이 커진 것이다. 갈등을 빚은 상대방에게 먼저 사과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수정할 의지도 줄었다. AI 사용으로 자칫 일상에 안 좋은 영향이 미칠 여지가 충분한 것이다. 사이언스는 독이 든 칭찬 이란 제목을 달았다. 아첨하는 AI는 친사회적 의도를 악화시키고 의존성을 심화시킨다는 논문이었다. 아첨은 AI가 사용자에게 전적으로 동조하고 공감해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가상의 대인관계 갈등 시나리오를 제시한 뒤 한 그룹에만 아첨성 답변을 제공했다. 아첨성 답변을 읽은 그룹에서는 아첨하지 않는 답변을 읽은 그룹에 비해 자신이 옳다는 확신이 62% 증가했고 관계회복 의지는 28% 감소했다. 말투는 변수가 되지 않았다. 따뜻하고 친근한 말투와 기계적인 말투의 답변을 각각 제시했지만 사용자들의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진 못했다. 답변 출처 역시 변수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예상보다 아첨에 취약했다. 실험에 참여한 이들은 아첨성 답변을 내놓은 AI 능력과 도덕적 신뢰도를 모두 높게 평가했다. 이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갈등 해소 구조도라는 거로 해서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AI한테 영향을 받는다는 아첨하는 AI한테 그런 악영향, 부정적 영향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이 논문은 이신우 미국 스탠포드대 박사, 현 마이크로소프트 시니어 응용과학자로서 한국인인 것 같네요. 그 논문을 쓴 사람이 아주 젊은인데 박사네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좀 정리한 글과도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AI 에이전트의 추론과 EREV, EREV는 뭐 AI고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동시에 그냥 작성이 된 내용입니다. AI 챗GPT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거짓말까지 한다. 요거는 그냥 챗GPT가 일개 한 회사를만 지칭하는 의미로 쓰진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GPT라는 말이 뭐 제너럴 뭐의 약자죠. 그 원어는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일반적인 그런 이 T는 뭐였는지 좀 확실히 않습니다. 제가 좀 또 원어를 좀 알고서 진행했어야 하는데 요거는 죄송합니다. 환각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한다. 이게 아첨과 같은 성격일 것 같아요. 그러나 AI 에이전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추론이 필요하다. 개인 맞춤형 비서나 마찬가지다. 필요한 데이터를 메모리에 가지고 있게 된다. 데이터 저장 장치에 있는 게 아니고 메모리에 갖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 추론 알고리즘이 SMR까지 필요한 상황인데도 AI의 많은 것이 거품이라고 말할 용기 있는 사람이 현재 없습니다.
이 세계가 AI 거품으로 지금 형성되는 것 같아요. 미국이 중국에게 칩을 팔지 못하게 했으므로 체제 경쟁까지 지금 하고 있죠.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피지컬 AI 휴머노이드가 실현 단계에 와 있다라고 뉴스들이 이제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피지컬 AI는 추론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기후변화 전기차 거품 선언하고 전기차 보조금 없어져서 전기차 배터리 업체가 곤란해졌다. 그래서 ESS 전기 저장 장치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EREV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EREV 확장된 범위 EV 개솔린 엔진이 아니라 발전기로만 쓴답니다. 배터리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고 합니다. 중국 리오토와 ITO 등은 AITO 등은 1000에서 1500km 주행 가능 모델을 출시. EREV Extended Range Electric Vehicle은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로 모터로만 주행하는 전기차이지만 배터리가 부족할 때 엔진을 발전기로 사용해 전기를 만들어 주행거리를 크게 늘리는 방식의 차량입니다. 순수 전기차의 단점인 짧은 주행거리 충전, 인프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기술입니다. 배터리 기반 전기차 더하기 엔진 발전 시스템, 엔진 소음 진동 발생, 구조가 또 좀 복잡하고 정비가 좀 애로점이 많이 증가한다. 이런 것도 그 단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캡필로트에 제가 확인해 본 내용입니다. 50시간 넘게 소포 6만 개 분류, 휴머노이드도 자율교대 근무 시작했다. 최지 조선비즈 5월 16일 피규어 AI 로봇 자율교대 작업 생중계, 여러 대가 작업 넘겨받으며 사람 수준 속도 근접, 시연 영상 넘어 장시간 운영 검증 경쟁으로. 피규어 0.3은 미국 로봇 스타트업 피규어 AI가 개발한 차세대 휴머노이드다. 피규어 AI는 이번 작업이 로봇 내부에 탑재된 자체 신경망 AI 모델 헬릭스 0.2를 기반으로 한 완전 자율작동이라고 설명했다. 브렉 에드콕 피규어 AI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는 로봇은 외부 신호에 의존하지 않고 카메라에 들어온 픽셀 정보만으로 소포의 위치와 방향을 판단한다며 AI 추론이 이 기기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이 작업을 하면 패키지 한 개당 평균 약 3초가 걸리는데 피규어 0.3은 이제 사람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시연 연상 넘어 장시간 근무 검증으로. 실제 공장과 물류 창고에서 쓰이려면 한두 차례 동작을 성공하는 것보다 사람처럼 장시간 같은 작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대량 운영 데이터 확보가 경쟁력 가른다. 또 다른 중국 로봇 기업 에지봇도 장시간 운영 성능을 강조하고 있다는 뉴스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과 같이 검사를 해가지고 분류해서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여기 다시 표현했지만 결국 누가 먼저 양질의 대량 운영 데이터를 확보하느냐가 상용 속도화를 가를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을 통해 가지고 또 실제 그 실용을 해가지고 축적된 그런 그 대량 운영 데이터를 가진 쪽이 그 상용화의 경쟁에 이길 것이다.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동문서답 미중회담 5월 16일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입니다. 국내 뉴스 아무리 들여다봐도 속시원한 게 없고 친중적인 언론들의 뉴스만 와가지고 트럼프 이번에 별일 없었다는 쪽으로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한 대단하다.
모든 것은 협상 후의 결과로 말하는 것이다. 제발 육각 좀 그만 떨어라. 시가 가장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대만 문제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트럼프가 가타부타 얘기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제일 중요한 게 그거다. 예스, 노가 없다. 시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했다. 미국은 콩도 팔았고 석유도 팔고 얻을 건 다 얻어왔다. 중국은 히토리를 팔겠다고 했다. 미중회담 이란 원론적으로는 합의했다. 중국이 얻은 게 없다. 한국 좌파 언론 매체 중국에 얼마나 돈을 받아 처먹었냐라고 좀 강하게 말을 하네요. 병원 몸싸움 나면 서로에게 좋다. 대등한 외교를 했다는 것을 중국 인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 국민들이 미국 기자들이 터지면 하나의 이슈가 되고 미국 내에서는 반중 정서가 근데 반대로 커진다. 반트럼프 미국 언론 기자들 피해를 보았다.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을 야만으로 볼 것이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뉴스도 나와요. 참 트럼프 이란 원유 구매 중국 기업 제재 해제 정상회담에서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이 또 어떻게 될지. 트럼프 이란 원유 구매 중기업 제재 해제 검토 중. 미 재무 이란 원유 생산 중단 움직임 확인. 수도꼭지 잠그면 원유 굳어져서 생산 못한다. 그러면 미국산 석유 사라고 요구할 것이다. 이란 전쟁은 미국 석유를 중국, 한국, 일본, 대만에 팔려는 목적이다. 다는 아니겠지만 알아서 먼저 산 일본은 특혜를 받는다. 코스트코 미국 쇠고기 싸고 좋다. 그때 맛을 얻었다. 중국산 쇠고기 매우 위험하다. 중국 사람들은 미국산 쇠고기 안 먹는다. 중국 요리는 다 돼지고기로 해야 제맛이다. 수입하면 부자들은 일부 사 먹긴 할 것이다. 석유는 얘기가 다르다. 중국 에너지 자금률 30%밖에 안 된다. 수입 70% 중 5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온다. 나머지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베네수엘라 등에서 수입되었다. 석유 수입 못 채우면 중국 경제 심각해질 것이다. 석유는 안 쓰고는 못 빼길 것이다. 아무것도 협상된 것은 없으나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미국은 대만에 무기를 판다고 이용할 것이다. 대만은 독립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대만이 무기미기 안 사면 일본이 근데 대신 할 것이다. 이거 잘 봐야 한다. 갑자기 일본이 무기 수출 다시 하려는 수순의 시나리오다.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중요한 파트너이다. 그래서 한국의 미래는 불투명해졌다. 떠오르는 태양은 일본이다. 중국서 받은 물건 모두 버리고 타라. 미 방중당 귀국길 철통 보안. 미국이 중국에 보내는 신호이다. 보는 앞에서 중국 공항에서 버리는 모욕을 주었다. 엿먹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란이 핵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란 전쟁은 계속되는 것이다. 중국을 목표로 해서 하는 전쟁이 이란 전쟁인 것이다. 이란 정부는 행정기능이 마비되었다. 혁명 수비대 잔당들이 어렵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란의 신정 정권을 무너뜨릴 생각이 없다. 계속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목적이다. 이라크 군대 무장 해체되었을 때 바그다드 연합군 철수했다. 91년도에는 안 죽였고 2001년도에는 빌런이 추가로 이란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란과 이라크가 협력하라고 했는데 그때는 이라크전으로 사담 수대인을 제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죽인다 이런 얘기예요. 미군이 주둔 명분. 이란이 계속 저항하는 것을 일부러 냅두는 것이다. 이란의 공격시설을 남겨놓았다. 이란의 신정 정권은 결국 무너질 것이다. 그때는 IMEC가 건설되고 나면 이란은 필요 없게 된다. 트르키예가 핵미사일을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관점을 에르도안으로 돌리려면 이란의 신정 정권이 없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똑같은 전략이다. 그동안 이란 내 불평불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하면 트럼프는 좋아할 것이다. 국제유가는 $100가 상식인 세상이 된다. 그래야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등이 돈을 벌어 전후시설 복구해야 한다.
고유가로 중동 왕정 국가들을 달래주는 게 또 목표다. 중동의 국왕들은 행복해한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이란 공격한 것 국내 뉴스에는 안 나온다. 얻어맞은 놈이 왜 평화협상을 할 일이 있냐. 미중회담 전 아랍에미리트 이란의 정유시설 공격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구매했죠.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IMEC의 주도 국가이다. 아랍에미리트가 공격용 무기를 엄청 사들이고 있다. 오펙에도 탈퇴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등 사우디가 먹으려 해서다. 예멘 반군들을 근데 또 지원해주고 있다. 이란이란 공동의 적이 있으면서도 서로 싸우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이파로 파이프라인은 결국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동의 석유를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세계로 팔아야 한다는 그런 거죠. 그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말라카 해협을 또 통해서 대만 해협까지 통해서 들어오는 그 석유는 세 군데나 말하자면 제약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 세 군데 걱정돼 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트럼프 아저씨는 그건 뭐 왜 그렇게 고민들 해. 이제 우리 거 사면 해결될 걸 가지고. 근데 뭐 정유가 뭐 중진류다 정진류다 어쩌고 저 개나발하는 소리들이 있는데 그 시설이라는 것은 고치면 되는 거지 장기적으로 계속 할 거면은 현재가 이렇기 때문에 과거가 이렇기 때문에 그 안 된다. 이런 얘기는 말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호르무즈 해협도 홍해도 다 위험하다면 이스라엘 하이파 파이프라인을 이용하려 할 것이다. 북극 항로를 개발하려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코로나 영향으로 배달이 발달했듯이 식당들이 문을 닫게 된다. 말라카 해협까지 막히면 북극 항로를 개발해야만 하는 것이다. 부산에서 한방으로 유럽으로 가야 한다. 캐나다나 그린란드, 러시아 북극 쪽에 인프라 시설을 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중간에 휴게소를 만들듯이 말이다. 북극 항로는 시기상조가 아니다. 말라카 해협이 막히면 화교 경제권이 박살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중국을 옥죄는 것이다. 중국의 미래를 죽이려는 것이다. 한국은 태평양 루트를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오스만 투르크 지중해 무역 장악했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대서양 항로를 서양 애들이 개척을 했고 그 결과는 오스만 투르크는 망하기 시작했고 그때 베네치아도 이탈리아의 베나치에도 동시에 멸망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적이 되기를 바라는 미국. 중국 애들은 북극 항로로 갈 수 없다. 과거 오스만 투르크가 당했던 것처럼 서서히 말라 죽을 것이다. 대서양 대항해 시대로 인해 서양이 동양을 누르기 시작했고 청나라도 망하고 인도의 무굴 제국도 망하고 그런 우리가 역사인식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왜 이란의 인도적 지원 이재명 계속하냐. 이란과 북한은 한편인데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 미국이 밝힐 것이다. 이거 나중에 크게 터질 것이다. 아주 잘못 걸렸다. 그리고 미국 특수부대가 한국에 와 있다. 어떤 불특정 고위 인사 납치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 내부는 불황이라도 세계 경제는 호황이었기 때문인데 세계 경제가 지금 불황인데 우리나라 경제 불황이 오면은 이제 헤매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위기의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샤르리 군사연구소 드디어 뇌절이 오기 시작. 하나 루마니아 장갑차 입찰 탈락. K방상 레드백 제친 독일 링스 루마니아 4조 원 잭팟. 보병 전투차도 298대도 뺏겼다. 요거는 현대 로템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아 이런 전투 차량 이런 것들을 못 팔아먹게 됐다는 얘기죠. 이게 다 이재명이 친반 이스라엘 발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한국 경제 박살날 수 있다. 일본 저출산 고령화 급격히 왔듯이 결혼한 사람들은 2, 3명씩 낳는다.
일본은 한일 커플들 대부분 2명 이상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서서히 목줄 죄면 한국 방산 나간다. 한국이 안 하면 일본이 대신하면 된다. 미국이 봉인을 풀어줬다. 이제 한국은 일본과 경쟁해야 산다. 일본도 모르는 친일파들, 병신들 육갑 연병 떨고 있다. 미국이 지금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구간이 명관이라고 일본이 한반도를 먹어야 중국과 러시아를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 한일 합방 전에 러시아 남하를 막는데 서양에서 일본이 먹으세요 국제적인 용인을 했었다는 얘기죠. 샌프란시스코 회담 시 일본은 계속 대한민국 땅을 달라고 요구했었다. 항상 거절했던 미국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재명이가 자꾸 친중 행보를 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생각할까? 유엔군 빠지고 일본군이 들어오게 할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는 거네요. 이재명이 근데 그 길을 열어주는 꼴이다. 호르무즈 파병할게 주동미군 우리조라는 나라도 있습니다. 에드로안, 카자흐 원유, 트리키에 거쳐 공급 확대 제한. 김동호 특파원이네 연합뉴스. 레제프 타이프 에드로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만나가지고 하자 그랬는데 지금 에드로안이 핵 개발까지 하겠다니까는 이제 미국의 그 공격 대상은 튀르키예로 옮겨갈 것 같고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그때 가서 이란 신정 정권을 완전히 무너뜨릴 작업을 할 것 같다. 이런 거로 예측을 하고 있는 건데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일본 유학생 문무성에서 잃어버린 30년 하는 중에도 장학금 줘서 살렸다. 97년도 돈이 많았다. 금융위기 때도 한국 유학생 장학금 받고 공부했다. 이거 제가 직접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맞는 얘기고 그 일본에서 유학한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친일파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그 친일파는 옛날 그 친일 매국노가 아니고 지일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꼬리 내린 중국이라고 미중 정상회담을 이충건 박사, 국제정책 박사가 했는데 미국 보수언론 뉴스맥스도 중국이 2017년보다 더욱 과감해진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나는 정반대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이분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빈손 트럼프 기사를 내는 서울신문 어디가 가짜 뉴스인가? 조공질서 뉴스도 멀어지고 있습니다. 뭐 한국의 대통령도 갔었고 그 미중 회담 후에나 전에라도 서구의 대통령들이 영국 수상도 갔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조공 질서 트리부트 시스템이라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것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미국 방문단이 구성원은 아주 강경파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중국 또 미국 시민권자인 스티븐 청이라는 사람도 미국인이죠. 중국계지만 001호기 동승자 12명, 대단한 기업의 CEO, 이름을 밝히지 않는 다수의 기업이 동승, 역사상 최대 규모로 대통령을 동행한 기업인단 중국 창조, 시진핑 미국 기업의 대중국 시장 전면 개방, 직접적 공식적 공개적으로. 중국에 경고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아주 강렬한 한마디 던졌다. 나는 지금 중국에 와 있다. 세계 최고의 CEO들과 함께 왔다. 약 30여 명의 거물급 인사들이다. 그들은 시진핑 주석에게 여기서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완전히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한다. 트럼프는 완전히 주도권을 잡은 모습으로 세계 경제 엘리트들을 직접 이끌고 시진핑 앞에서 비즈니스를 성사시키고 있다. 이건 외교가 아니다. 지배력, 힘으로 누르기이다라고
존프 오시카라는 스페인 무슨 그 활동가의 그 의견입니다. 5월 15일 마지막으로 열린 회의에서 시진핑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의 종식을 위해 도와주겠다고 제의했다. 중국이 적극 나서서 이를 해결할 능력은 없다. 다만 이란에 더 이상 무기를 보내지 않는 것도 이란에게는 항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폭스 뉴스. 미국의 기업 가치를 보면은 미국의 그 국제 엘리트들이라고 또 표현을 하죠. 75조, 970억 달러, 중국이 11조, 일본이 7조, 영국이 4조, 인도가 4조, 캐나다가 4조, 대만이 3조 7,600억 달러, 한국이 3조 7,600억 달러, 우리가 8위네요. 대만이 높네요. 프랑스가 우리보다 뒤처졌죠. 이런 애들이 핵 우라늄 주겠다고 꼬시는데 절대 넘어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스위스가 3조. 금융으로 이게 스위스도 근데 스위스 시기에 하면은 공업도 많이 발전한 데죠. 은근히. 미국 대기업들의 중국 시장 침투는 궁극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와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한 일이다. 권위주의적 방식을 통한 중국의 성장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 중국이 진정 발전하기 위해서는 리폼을 일으켜야 한다. 즉 진정한 자유주의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주의는 중국 공산당이 독재체제와 양립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박정희 정권의 독재체제하고 비유를 해보면은 이해가 더 빠를 것입니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는 설득력이 근데 없다고 봅니다. 나는 중국식을 국가 자본주의라고 부른다. 그들은 박정희한테 배웠다. 민간 자본주의 대 현재 국가 자본주의의 미중의 대립은 민간 자본주의 대 국가 자본주의의 대립으로 보는데 그 경계선이 사실은 민간 자본주의가 억수 커지면은 정부를 쥐락펴락하니까 결국 국가자본주의, 미국식 그 국가자본주의는 그 뒤에 민간 글로벌 세력들이 있다. 이렇게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뭐 자본주의다, 공산주의다의 대립 이분법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고 결국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해결해야 될 것으로 그냥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무역에 대해서 구매 약속했고 대만에 대해서 미국은 어떡하지 잘 답변을 안 했다는 얘기고 이란 무기 제공 안 하겠다고 시진핑이 얘기했다는 거고요. 어쨌든 분위기는 시진핑은 미국의 라이벌이 아니라 파트너라고 언급, 트럼프의 업적 칭찬, 트럼프의 시진핑 초청 9월 24일 분위기는 긍정적이고 시기적. 2017년에 트럼프가 갔을 때는 그 파트너라는 말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입장을 내려앉힌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시진핑이 꼬리를 내린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다른 표현을 좀 고르셨으면은 그래도 시진핑 존심을 살려주면서 힘이 없는 언젠가는 그런 식으로 은근히 조져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브리에이트 바트컴이라는 데서 40년 동안 구축한 이란 군사력이 단 40일 만에 파괴되었다. 미국은 압도적 군사력을 과시했다. 특히 해군력의 우위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미국의 이란 봉쇄는 완벽할 정도다. 대한해협에서 전쟁을 일으킬 중국에 대한 경정 이렇게 정부 사령관이 얘기를 한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표단 귀국길 중국서 받은 물건 전부 쓰레기통 행. 박선민 조선일보 5월 17일. 이건 일부 그 시사 해설가들이 얘기를 한 거죠. 고청 장치가 설치되어 있거나 스파이 장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FBI는 지난해
솔트 타이푼이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중국과 연계된 해커 집단이라고 FBI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K자형은 아무데나 붙이지 말자. 이건 제가 제목을 붙였고요. 2030 쉬었음 역대 최대 K자형 고용 양극화 심화. 디지털 타임즈 5월 17일. 최근 경정 고용 흐름과 주요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 고용 규제 완화 등 유연 안정성 중심 전환 시급. 요게 핵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경청의 보고서는 K자형 고용 양극화 심화, 20, 30대 쉬었음 인구 역대 최다, 노동 이동성 저하를 꼽았다. 임금 체제와 관련해서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 대신 직무 가치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 체계로, 이건 뭐 매번 나오는 교과서적인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근속자들의 숙련은 또 가치와 성과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쉽게 그냥 이렇게 경영자 총협회라는 게 그렇게 권위 있게 느껴지지가 않네요. 경청은 고용 유연성 확대와 함께 유연 안정성, 플렉스큐리티 원칙에 기반한 사회 안전망 강화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고용 유연성은 자르고 싶을 때 자르면은 잘린 사람들이 재취업하는 여러 가지 그런 제도를 정부가 니들이 해라. 우리는 자르고 싶을 때 자르겠다. 그런 얘기죠. 고용 양극화 그래프는 수직 기준이 없으므로 K자가 아닌데 왜 자꾸 K자형이라고 그러냐. 내가 이거 뭐 여러 가지 연령대, 사업체 규모의 직종, 성별 뭐 이렇게 가지고 뭐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를 고용 양극화로 그래프를 그렸는데, K자라는 건 이게 수직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고소득이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K자는 좀 긍정적인 데만 좀 쓰자.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고용 양극화에도 C자 같이 저는 보이거든요. C, 좀 L이나 악어 이 같다. 그러니까는 악어형 고용 양극화, 악어 뭐 C형이라든지 C발형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냥 얘기하지 K자를 어디다 함부로 갖다 붙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건 어저께 제가 그 점 나름대로 심오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갈등 해결을 할 때 해결 방법에 대한 과거로 좌양평준화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를 했던 것을 템플릿화 했고요. 그래서 K자는 친보수주의에 나는 쓴다. 이걸 뭐 양극화 뭐 해가지고 상권분리 와해해가지고 그 상류층이 있는데 이 기준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 기준이라는 게 이제 그 자주국방 강한 정부, 이 기둥이 있은 다음에 밑받침은 자유자본주의 경제를 하고 기업 규제를 좀 줄이고, 그리고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이게 K자형 보수죠. 그 미래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거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나잇.